하늘에서 할머니가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마음이 있는 거고 힘든 가정이 또 많이 있었어요. 프로 왔을 때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도 아내가 연애 중이었지만 서울까지 와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 다 받아줬고 그러면서 연애를 좀 오래 했고 할머니가 저희 친형, 저 형하고 저하고 두 명을 키우셨고 아버지 친동생 막내 삼촌이 그때 조금 같이 사셨거든요. 삼촌도 이렇게 보태주시고 하셨는데 거의 할머니가 다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이제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야구 선수로도 원체 지금 막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TV를 보고 어머님한테도 연락이 왔을 것 같거든요. 연락 왔었죠. 네, 왔었는데 다른 분하고 결혼하셨고 또 애들도 낳고 잘 살고 계시니까 그냥 뭐 저도 초등학교 때나 가끔씩은 와서 이제 제가 외갓집 명절 같은 데 외갓집 가서 이렇게 얼굴도 보고 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 되니까 이제 저희 형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형님이 이제 싫어하더라고요. 형님이 너무 눈치 보이는 게 저도 이제 그때는 눈치가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느낌이 드니까 제가 불편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네. 전문 선수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할머님이 노점상에서 이렇게 지원하기가.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할머니가 이제 장사를 밤새도록 일을 해서 이제 파는 게 한 개에 파는 게 500원이었으니까 그 500원을 팔기 위해서는 뭐 재료들 사서 이렇게 또 양념을 묻히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남는 거는 진짜 100원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제가 글러브나 스파이크나 장갑이나 이런 걸 다 사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시합을 나가게 되면 스파이크가 없으면 이제 옛날 폐물로 이제 쌍가락치를 옛날 전당포에 몇 개서 몇만 원 들고 받아오셔가지고 사주시고 또 장사에 조금씩 갚으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키우셨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게 할머니가 잠을 거의 안 주무셨어요. 한 9시에 주무시면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일 다 하시고 또 7시에 시장에 가서 파셔야 되니까 그럼 제가 운동 마치고 오면서 니역가 끌고 오고 또 이렇게 했는데 거의 그냥 고생만 하고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야구할 때 항상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키울 때 고생한 거에 비하면 고생한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야구할 때 아프고 뭐 시합 몇 시간 참는 거 그거는 힘들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하지 않았냐. 네. 뭐 힘들었지만 진짜 할머니가 계셨던 것 자체가 저는 제가 길에서 쉴 곳이 있었다는 게 어릴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해비 면제라는 이유로 이제 부산에서 제일 먼 학교를 다녔어요. 왕복 1시간 반, 왕복 3시간이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통학을 3시간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행복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할머니 얼굴 보고 자고 아침에 또 가고 그때가 좀 행복했던 것 같고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돈 벌어서 이제 호강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잘된 거. 네, 그래서 제가 롯데 지명받고 계약금 받을 때 안 계셨거든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진짜. 그랬군요. 제가 목표가 그거든요. 계약금 받아서 좋은 집, 좋은 옷 이게 한번 호강하고 싶은 게 호강시켜드리고 싶은 게 제 꿈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진짜. 꿈이 사라졌으니까 할머니 호강시켜주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랬겠네요. 네. 돌아가시고 야구를 진짜 그만두려고 진짜 한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가고 야구장도 안 갔어요. 왜냐면 네. 꿈이 없으니까 네. 야구 잘하고 싶은 게 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할머니 호강시켜주는 게 꿈이었는데 한 일주일 뒤인가 그때 당시 코치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네가 뭐 야구 하든 안 하든 네 선택이지만 네가 여기서 안 했을 때의 생각과 네가 지금 성공했을 때의 할머니라는 분이 잘 키웠다는 말이 나올 때 그 다음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을 때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몇 년만 더 사시지. 너무 그 안타깝다. 생각 진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년도 아니어도 한 1년만 더. 1년만 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약금 받고도 좀 많이 울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The day is done and the darkness falls again. There's no love left at all. You only see all my bruises that won't heal. 제일 생각이 남는 게 할머니는 원래 햄버거를 안 드셨는데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햄버거가 갑자기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햄버거 이름도 불고기 버거였어요. 네.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당시에 제가 갔는데 할머니가 불고기 버거가 너무 드시고 싶다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용돈 받은 걸로 이제 자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었는데 불고기 버거가 1,700원인가 그랬고 대리버거가 1,300원인가 그래서 3,400원 차이였는데 불고기 버거를 못 샀어요. 내일 또 자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리버거를 사드렸었는데 그런 거 보면 기억이 계속 나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한 일주일, 2주, 한 달 안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라는 걸 할머니가 처음 드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와,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와, 그 할머니가 그런 걸 먹고 싶다고 드시고 싶다고 한 적이 없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뭐 2시간을 걸어가더라도 그냥 불고기 보고 사드렸더라면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님도 너무 드시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됐을 경우에 우리 대호가 써야 될 뭐 야구 장비를 못 산다든지 그렇죠. 또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겹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못 드셔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할머니 뭐 아예 진짜 뭐 음식 사 드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매일 일하시고 그러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억지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슬픈 거예요. 왜냐면 호강을 하나도 못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죄송하죠. 좀 뭐 야구가 16살, 17살 때 뭐 계약이 됐다면 더 좋지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있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생각하면 막 계속 슬프죠. 하늘에서 대견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진짜 은퇴식 때 그 할머니 이야기에 제가 넣었는데 아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할머니 진짜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할머니, 늘 걱정하셨던 손자 대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받고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 보고 싶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는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 아내가 이제 20살 때 제가 연애를 시작했고 오. 20살 연애를 시작했는데 힘든 과정이 또 많이 있었어요. 프로 왔을 때 무릎 부상을 당했을 때도 아내가 연애 중이었지만 서울까지 와서 이제 소변이나 대변 다 받아줬고 그러면서 연애를 좀 오래 했고 결혼까지 가게 됐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좀 행복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우리 예승이 예슬을 보고 있으면 와이프도 있지만 그냥 얘들 너무 행복하겠다. 그냥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사소한 거. 그냥 예승이 예서가 아빠 할 때 너무 행복해요. 저는 아빠란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냥 행복해요. 그냥 딴 게 없어요. 그냥 예승이 아빠 야구해줘. 아빠 부를 때죠. 그게 저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죠. 와, 내가 아빠가 됐네? 그런 거. 아빠.
집에 왔는데 와이프가 그냥 새벽에 뭐 촬영 끝나고 야구할 때도 끝나고 가면 항상 엘리베이터 앞에 나와 있고 불 켜진 집에 들어가게 있고 새벽 4시에 들어와도 항상 도착하면 전화해달라 하거든요. 요거 지하철장 왔다 하면 항상 문 열고 엘리베이터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게 내가 행복하네. 정말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힘들게 야구를 해왔지만 그냥 와이프나 애들 보면서 내가 너무 사랑을 받는 게 느껴지는 거 보상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인을 만나셨네요. 진짜로. 저는 지금도 항상 그래요. 제가 하늘에서 할머니가 내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와이프 마음이 너무 좋았고 저도 더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얼마나 강압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일 끝나고 왔는데도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나요? 이렇게. 얼마나 강압적이지. 얼마나 무섭게 해야. 강압적이지 않아요. 제가 연애할 때 항상 그랬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네. 항상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하는 원룸에 혼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겨울에 그 냉기 있잖아요. 너무 싫더라고. 그런 걸 이야기하고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더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공감과 이해예요. 아내분이 하신 게 공감과 이해인데 나는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거 좀 많이 힘들어. 나 외로워. 그럴 때 성장 과정을 보니 그렇겠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줄게. 이게 공감과 이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성인인데 뭔 소리야. 이렇게 되면 이 공감과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잘 이해를 하시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행동이 그냥 그 뒤에 저절로 따라 나오는 거죠. 네. 이번 편은 우리 남편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네, 또 왠지 또 저도 그래서 불 켜놓고 잔단 말이죠. 그냥 저는 막 불은 켜놓고 잔다. 그러면 스마트 조명기로 바꾸면 돼요. 어플로 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 부부들이 불편한 방송이 되겠네. 네. 근데 진짜 아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든든하겠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할머니가 이제 이 마음에 그 비빌 언덕, 편안함을 주는 언덕이었다면 이제 성인이 돼서부터는 아내분이 그 마음에 비빌 언덕 내지는 방공호. 네, 왜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방공호에 딱 들어가 있으면 편안하고 보호받는 것 같잖아요. 아내분이 그런 역할을 하셨네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지금도 뭐 일 많이 하다가 딱 집에 들어와서 딱 침대에 딱 누우면 진짜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너무 포근하다. 너무 좋다. 그런 게 느껴지니까 네. 이게 그 공기도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와이프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서 누우면 편하고 그냥 이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저희 아내 없었으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 만났어요? 저희요? 어디에서? 어디서 처음 만났지? 둘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연결시켜줬지. 진짜로 큰 역할을 네가 했었으니까. 아 그래? 롯데자이언트 뭐 행사하는 자리에 갔다가 혜정이를 처음 봤는데 대호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 친구 마음에 든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혜정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수소문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자리를 마련해줬어 같이. 그때 혜정이가 대호를 많이 깠지 그때. 대호가 들이댔는데 깠어. 깐 이유가 뭐예요? 아니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는 거예요 진짜. 아니 부산 남자 스타일로. 아니 그래도 네, 조금 니 좋다. 서로 알고 이렇게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마음에 든다 사귀자 이렇게 하니까 사실 난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진짜. 사실 덩치도 좀 크고 이러니까 지금은 더 큰데. 이제 적응이 됐어 눈이.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들었는데 작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렇지. 친구로 이제 지내면서 가까워져야 되겠다. 이제 좀 저를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정말 좀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21살 때 이제 무릎 수술하려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이라는 게 작은 수술도 힘들잖아. 근데 딱 들어갔는데 내 옆에 누가 있다 기다려 준다는 것 자체가 든든한 거잖아. 그럼. 저는 좀 되게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선수잖아요. 선수한테 수술은 굉장히 위험 부담도 많이 가지는 거고 앞으로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가정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갈 사람이 있냐 하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내가 가서 옆에라도 있어주자 그런 마음에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선뜻 허락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허락 받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수술 하는 동안 이제 기다리는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막 눈물이 막 날려는 거예요. 너무 좀 진짜 막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전 처음에는 그냥 한 하루 정도 있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그 모습 보니까 못 내려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 소변동도 처음 받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남자로서의 모든 게 다 간 것 같아. 그래서 그래. 평생 진짜 눈물 안 흘리게 이 여자는 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무조건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때 내가 이제 퇴원할 때 내한테 지 데리러 오라고 서울로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기차 타고 올라가고 지차 끌고 부산 내려왔는데 가면서 지가 내한테 딱 그 말을 하더라고. 혜정이랑 무조건 결혼해야겠다면서. 그때 내한테 딱 혜정이랑 결혼할 거라고 얘기했어. 근데 좀 오래 연애가 좀 오래 길어졌지. 이게 근데 마음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연봉 200만 원인데 뭘 어떻게 결혼 어떻게 해.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꼭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지. 20살에 처음 만나 8년의 연애 끝에 평생의 동반자가 된 아내 혜정 씨. 그러니까 진짜 고생할 때 밑바닥부터 만났던 거야. 마지막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호의 그 지금 은퇴하기 전까지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같이 왔어. 해온 분이기 때문에 진짜 대호를 만든 분이야. 그래, 맞아. 무명의 신인 시절부터 은퇴할 때까지 아내 혜정 씨는 이대호 선수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 감정을 좀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울고 싶은 것도 있고 좀 힘들다는 내색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지만 뭐 롯데 자이언츠의 4번 타자, 팀 리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도 힘든 척 안 하고 뭐 아파도 아픈 데 생각 안 하고 이게 살아왔고 뭐 진짜 솔직히 뭐 슬픈 일이 있으면 좀 울 수도 있고 티를 낼 수 있지만 야구장에서만큼은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게 이제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은퇴하면서 다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식하고 우리 후배들 회식하고 방에 와서 이제 이야기 좀 하고 잤어 둘 다. 11시에 눈을 딱 떴어. 늦게까지 자자해서 눈을 딱 보면 둘 다 울고 있었어. 둘이 누워서 유튜브 가서 우리 은퇴식 영상도 조금 보다가 슬퍼서 또 울면서 또 그만 보고 한 3일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선수 생활이 끝이 끝나니까 진짜. 야구를 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는 꼭 이겨야 된다. 이 사람한테 지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야구장 가는 것도 무서웠고 팬들 보는 것도 무서웠고 제가 성적이 좋아도 팀이 성적이 안 좋으면 괜히 팬들한테 미안했고 그런 생각을 버린 게 딱 정확하게 1년 됐습니다. 은퇴 시즌 마지막 할 때는 좀 야구가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의 함성만큼 든든하고 힘이 나는 소리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2년간의 추억, 팬들의 함성을 그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또 고마운 게 뭐 이렇게 힘든 시절 같이 같이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또 그걸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저한테 그 초심 뭐 사실 조금 이제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소위 떴다 뭐 이런 그게 있으면 뭐 내가 낸데 그리고 뭐 조금 그게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맞아. 근데 뭐 만나면서 사실 그런 게 진짜 거의 없었어요. 예, 그게 너무 고마워. 근데 재유 씨랑 같이 야구 생활을 같이 한 거야. 같이 이뤄낸 거야. 같이 이뤄낸 거야. 10살 때부터 시작했고 32년을 프로 생활, 야구 생활을 할 때 동안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는 진짜 친구들 챙길 그런 시간, 여유조차도 없었거든요. 진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친구들이 너무 소중한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는 잘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할 이유도 없고 또 정말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인 것 같아서 힘들 때 친구들 좀 더 찾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